네가 감히 날 배신했단 말이냐?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한 남자가 방 한가운데 서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서류 뭉치 하나, 눈빛은 떨렸습니다. 밖에서는 경비들이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잠깐 멈췄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 떠오른 것은 새로운 길이 아닌 되돌릴 수 없는 선택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당 중앙청사 지하회의실의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암호가 풀리며 명단이 떠올랐습니다. 리도연의 이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접속 기록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화면 속 파일들이 사라지는 동안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에 적힌 숫자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 도연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벽 뒤편 금고로 다가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작은 자료칩과 여권, 금괴 5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버텨야 돼. 그가 낮게 중얼거리며 금괴를 하나씩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아야, 아빠가 조금만 더 버텨볼게. 입술이 말라붙은 듯 힘겹게 웃으며 마지막 자료칩을 챙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고 번호를 초기화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누구도 못 찾겠지.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회의 보고서를 들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계단 모퉁이에서 잠시 멈춰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천장의 카메라가 다른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는 코트를 움켜쥐며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숨이 거칠게 들리고 청사 밖으로 나서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끝까지 가야 해. 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 아파트로 돌아온 도연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딸 서아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네가 웃던 그날이 아직도 눈에 선하구나. 그는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로 주소를 적었습니다. 서류 봉투에 사진과 지도를 넣어 책장 뒤에 숨겼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건 꼭 찾아야 한다. 네가.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서아야, 미안하다. 도연이 사진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 불빛이 꺼졌습니다. 그가 떠난 집엔 사진 속 웃는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평양 외화상점가의 좁은 골목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화평관이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쪽에서 두만이 걸어 나왔습니다. 도연 동무, 오랜만이야. 두만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두만의 손을 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신의주까지 갈 방법이 필요해.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만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폐유 트럭이 새벽에 출발해. 검역 서류만 있으면 태워줄 수 있어. 두만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가방에서 금괴 하나를 꺼내 두만에게 건넸습니다. 두만이 금괴를 손에 쥐고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보증금으로 충분해. 방으로 가. 두만이 앞장서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작은 방문을 열자 침대와 낡은 책상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라멘 틈새에 손가락을 넣어 자루칩 복제본을 밀어 넣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당 중앙청사에서는 최강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펼쳐 이름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리도현이라는 이름 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었습니다. 도연 동무가 움직이기 시작했군. 최강이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부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적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부하가 대답했습니다. 최강은 창밖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새벽 3시 도연은 두만이 건넨 검역 서류와 배지를 받았습니다. 트럭 운전석 옆에 올라타자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도연은 장비함을 열어 위치 추적기를 찾았습니다. 작은 검은색 장치를 손에 쥐고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추적기가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창문을 닫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국경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트럭이 국경선 인근 보급기지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연료 보충을 위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연은 방역 담당 서류를 들고 검문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검문소장이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 잉크색이 좀 이상한데. 검문소장이 서류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도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두만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소장 동무, 큰일입니다. 장비 분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두만이 다른 서류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검문소장이 고개를 돌려 두만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검문소 외벽을 따라 보급창고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반 위에 방역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재킷을 벗어 바닥에 던지고 방역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창고 구석에 작은 기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이즈 발생 장치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천장의 카메라 불빛이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도연은 시계를 보며 2분을 세었습니다. 제복을 완전히 갈아입고 장갑을 꼈습니다. 창고 뒤편에 하수로 입구가 보였습니다. 철망이 단단히 막고 있었습니다. 공구통을 뒤져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철사를 하나씩 끊어내자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철망을 밀어내고 사다리를 걸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몸을 낮춰 기어 들어갔습니다. 하수로 안은 습하고 좁았습니다. 무릎과 팔꿈치로 몸을 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지도를 꺼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좌표를 확인하며 400m를 기어갔습니다. 손바닥에 흙이 묻고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수로 끝에 배수구가 보였습니다. 두 손으로 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맞은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두만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빨리 나와. 두만이 속삭였습니다. 도연은 배수구를 빠져나와 땅바닥에 섰습니다. 젖은 옷을 벗어 건조팩에 싸넣었습니다. 허리띠 안쪽에 금괴 2점을 집어넣었습니다. 강하류 검문소가 교체되는 시간이 있어. 그때만 건널 수 있어. 두만이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수첩을 꺼내 시간을 적었습니다. 가방에서 금괴 2점을 더 꺼내 두만에게 건넸습니다. 고맙네.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두만은 금괴를 주머니에 넣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틀 후면 물안개가 짙어. 그때 움직여. 두만이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평양에서는 최강이 영장을 손에 쥐고 차에 올랐습니다. 화평관 앞에 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요원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최강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라멘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자료칩 복제본이 손에 잡혔습니다. 역시 도연 동무답군.
최강이 칩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책상 위 컴퓨터를 켜자 트럭 연료 결제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으며 경로를 따라갔습니다. 보급기지 쪽이야. 최강이 부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보급기지 근처 빗물통 사이로 도연이 몸을 숨겼습니다. 보급병들이 장비를 확인하며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옷에 붙은 작은 태그를 떼어냈습니다. 트럭 바퀴에 묻은 진흙을 손으로 떠서 신발 밑에 발랐습니다. 이틀 동안 창고 구석에 숨어 지냈습니다. 밤이 되자 안개가 강을 덮었습니다. 도연은 고무보트를 끌고 강가로 나갔습니다. 보트를 물에 띄우고 노를 저었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도연은 몸을 낮춰 수초밭 사이로 숨었습니다. 불빛이 지나가자 다시 노를 저어 나아갔습니다. 강물 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도연은 국경 남단의 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 환전상 바타르의 가게가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바타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시오? 바타르가 책상에서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거래권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바타르가 거래권을 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두만이 보냈소. 도연이 말했습니다. 바타르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편 창고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차 열쇠와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중고 차량이요. 서류도 함께 있소. 바타르가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펼쳐 이름과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제3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오. 도연이 바타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타르는 지도를 펼쳐 손가락으로 경로를 짚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돼요. 조심하시오. 바타르가 지도를 접어 건넸습니다. 그 시각 한지민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암호화된 음성 파일이 수신함에 떠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리서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민 선생님,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이 좌표를 확인해 주세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은 좌표를 종이에 적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과거 도연의 정책 때문에 가족을 잃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서아를 위해서라도 해야 해. 지민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카자흐스탄 경유 제3국망 지도를 펼쳤습니다. 수송 경로를 빨간 펜으로 그어가며 표시했습니다. 역추적용 백업 루트도 파란 펜으로 그렸습니다. 도연은 여관에서 급습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압축했습니다. 미끼 파일을 만들어 별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진짜 자료칩을 꺼내 방화 코팅 비닐에 넣었습니다. 차량 연료통 뚜껑을 열고 안쪽 틈에 칩을 밀어 넣었습니다. 평양에서 최강은 외환거래 내역을 펼쳐봤습니다. 바타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창고 세 곳을 동시에 들이쳐 최강이 부하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부하들이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민은 외신 기자 카밀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암호 문구를 입력했습니다. 북쪽 강의 끝. 지민이 화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익명 제보 채널을 활성화하고 대기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도연은 창고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카메라 사각지대를 확인하며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전파 탐지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거짓 좌표가 화면에 떴습니다. 탐지기를 창고 반대편 구석에 던졌습니다. 밤이 되자 창고 밖 도로에 백색 승용차가 섰습니다. 불빛이 천천히 꺼졌습니다. 도연은 엔진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승용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차를 몰고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남쪽 도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민은 노트북으로 도연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제3국 경유지점의 열감지망 지도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려 감시망을 차단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민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의 차가 국경 인근 도로를 달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최강은 국경 인근 LTE 로그를 펼쳐봤습니다. 동일한 장치 신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다시 잡았어. 최강이 화면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국경 쪽으로 출발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사흘 후 새벽, 도연은 강가의 낡은 선착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안개가 강물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어부라비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여기 입으세요. 지민이 구명조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조끼를 받아 몸에 둘렀습니다. 라비가 위조 통행증을 꺼내 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세요. 라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통행증을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강물에 손을 담그자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수온이 영하예요. 체온을 낮춰야 해요. 지민이 냉각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냉각팩을 옷 안쪽에 붙였습니다.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보트가 물에 띄워졌습니다. 라비가 노를 저어 강 중앙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동력 구간을 지나며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탐조등이 강 상류를 비쳤습니다. 세 사람은 몸을 낮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불빛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이제 국경선이에요. 지민이 손으로 앞을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보트가 경계선을 넘자 지민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자료칩을 컴퓨터에 연결해 파일 일부를 복사했습니다. 비상용으로 남겨둘게요. 지민이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남은 금괴를 작은 통에 담았습니다. 통을 강물 속에 던지자 물소리가 났습니다. 여기 묻어두는 거요. 도연이 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트가 육지에 닿았습니다. 세 사람은 땅으로 올라와 숨을 고르었습니다. 지민의 접선 차량이 어둠 속에서 불빛을 켰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NGO 피난소로 갑니다. 운전기사가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차가 좁은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1시간 후 피난소 건물이 보였습니다. 입구에 의료 검사 장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스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오스카가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도연과 지민은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난민 심사표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임시로 머물 수 있어요. 식량과 의약품은 충분해요. 오스카가 선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선반 위의 통조림과 물병을 보았습니다. 신분 재설정 절차는 이틀 정도 걸립니다. 오스카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지민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카밀라의 보안 계정으로 자료 일부를 전송했습니다. 회신 코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받았어요. 지민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낮에는 외출이 금지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외부 통신이 차단되었습니다. 규정을 따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양에서 최강은 현지 정보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난소 반경 15km 안의 통신 기록을 모두 수집해. 최강이 명령했습니다. 정보원이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난소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오스카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인원을 분산시켜요. 빨리요. 오스카가 사람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도연은 가방을 들고 임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지민은 인권단체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추가 보고서를 작성해 전송했습니다.
난민 심사 일정 조정 요청서를 첨부했습니다. 이제 시간을 벌었어요. 지민이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어두운 방 안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펼쳐 다음 계획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사흘 뒤 도연과 서아는 난민센터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면담 대기실에는 플라스틱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가 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을 거예요.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 정리한 서류철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진술서와 증거물 목록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리도현 씨, 들어오세요. 면접관이 문을 열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철을 들었습니다. 면접실로 걸어 들어가자 면접관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아 서류철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면접관이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반영명 혐의를 받았다고 적혀 있네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면접관이 펜을 들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가방에서 명령책의 도표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쳐 면접관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당시 지휘 구조입니다. 제가 관리하던 부서는 여기였고요. 도연이 손가락으로 도표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내부 문건 사본을 꺼내 함께 제시했습니다. 면접관이 문건을 받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문건의 진위는 어떻게 확인하죠? 면접관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서명과 날인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도연이 문건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옆방에서 서아가 학업 계획서를 면접관에게 건넸습니다. 건강검진 기록도 함께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서아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면접관이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류 자격은 인정됩니다. 면접관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스카는 면접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이송 계획서를 작성해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오스카가 지민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민은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자료의 서체를 변환해 작성자를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카밀라에게 전송했습니다. 카밀라는 문건 일부를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예약 발행 시간을 설정하고 송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세상이 알게 되겠네. 카밀라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도연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화면에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 존재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도연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피난소 외곽에 차량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순찰 차량이 천천히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지민은 창문 너머로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지도를 펼쳐 감시 루트를 표시했습니다. 서랍에서 대피 계획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긴급 통로를 확보해야 해요. 지민이 오스카에게 말했습니다. 오스카가 열쇠 꾸러미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오스카가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1차 승인이 났어요. 임시 신분증이 나옵니다. 오스카가 종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종이를 받아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평양에서 최강은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카밀라가 속한 외신 서버의 접속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현지 브로커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탐문을 시작해. 최강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보이성 회의실에서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외교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비공식 작전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위치는 이미 추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면담 마지막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료칩 원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도연이 서명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오스카는 서류를 받아 공식 기록에 첨부했습니다. 다음 이송 단계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48시간 후 새벽 숙소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은 감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낯선 차량 번호가 화면에 떴습니다. 보이성이에요. 지민이 재빨리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손전화를 들어 미끼 차량 운전기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출발해요. 반대 방향으로요. 지민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 차량에 GPS 발생기를 실었습니다. 두 번째 차량에는 공용 SIM을 넣어뒀습니다. 도연은 가방을 챙기며 노트북을 침대 아래에 밀어 넣었습니다. 진짜 자료칩을 신발에서 꺼냈습니다. 신발 굽속 특수 케이스를 열어 칩을 집어넣었습니다. 서아야, 빨리 움직여. 도연이 딸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할게. 지금은 따라와. 도연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을 밀고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스카가 병원 건물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비상 출입구가 열려 있어요. 오스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환자 이송 명부를 수정했습니다. 검문 기록을 삭제하고 새 명단을 입력했습니다.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도시 일부 구역의 신호체계가 멈췄습니다. 검문소와의 교신이 끊겼습니다. 정전이에요. 지금이에요. 지민이 손전등을 켜며 말했습니다. 터널 입구로 차량이 진입했습니다. 카메라 사각지대를 이용해 제3 안전가옥으로 향했습니다. 지민이 핸들을 꽉 쥐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최강은 숙소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미끼 파일만 가득했습니다. 또 속았군. 최강이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부하에게 도연의 보행 패턴 분석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신발굽 저장소 사용 흔적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신발을 확인해. 최강이 부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병원 옥상에서 헬기 이착륙장을 지나갔습니다. 평복 요원 2명이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서아는 몸을 낮춰 옆 건물로 뛰어넘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무전 신호를 받았습니다. 오스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폐기된 공사장으로 오세요. 오스카가 좌표를 불렀습니다. 도연은 좌표를 외우며 공사장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지민은 차량 전면 유리에 검은 천을 덮었습니다. 공사장 입구에서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빨리 타요. 지민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도연이 차에 올라타자 지민이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최강의 팀은 신호를 놓쳤습니다. 정전 구역이 복구되었지만 위치값은 사라졌습니다. 놓쳤습니다. 부하가 최강에게 보고했습니다. 최강은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도연 일행은 도시를 빠져나왔습니다. 항만지대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차가 항만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피난소 화재 오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추적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오보 덕분에 시간을 벌었어요. 지민이 라디오를 끄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었습니다. 항만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챕터 7 폭로와 이송. 이튿날 새벽 지민은 손전화를 들었습니다. 외신 한라인 번호를 눌렀습니다.
자료 공개를 요청합니다. 지민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카밀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바로 송출할게요. 카밀라가 대답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 기사가 송출되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언론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추적망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오스카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두 인근 창고로 갑니다. 오스카가 백미러를 보며 말했습니다. 도연과 서아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항만 도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지민은 바타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환전자금 회수 요청이었습니다. 드론을 띄워 지상 추적선을 확인했습니다. 추적선이 2대 있어요. 지민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공사장 인부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작업복과 안전모를 썼습니다. 항만 창고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인부들 사이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의료지원 표식이 찍힌 서류를 들었습니다. 검문소 앞에 섰습니다. 의료팀입니다. 서아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검문 요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과하세요. 요원이 차단봉을 올렸습니다. 세 사람은 부두 지하실에 모였습니다. 지민이 가방에서 물과 빵을 꺼냈습니다. 일단 먹어요. 힘을 내야 해요. 지민이 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빵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자료 해시값을 확인했습니다. 카밀라에게 보낼게요. 지민이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국제 NGO 사무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변호사 연합과 공동 성명을 준비했습니다.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명을 발표합니다. NGO 대표가 기자회견장에서 말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당국은 외교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출국 정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만의 통제 수준이 완화되었습니다. 평양에서 최강은 상부와 통화했습니다. 작전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최강이 전화기를 쥐고 말했습니다. 외교 문제가 커지고 있어. 상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계속하겠습니다. 최강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오스카는 선정 명단을 수정했습니다. 세 사람의 승선 순서를 가장 뒤로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눈에 덜 띕니다. 오스카가 명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항만의 컨테이너가 움직이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교대했습니다. 새 요원들이 검문소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지민은 차 안에서 손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외신 기사 제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파일 전송 완료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다 보냈어요. 지민이 도연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컨테이너 벽면을 만졌습니다. 온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탈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선적 차량이 항만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지금이에요. 오스카가 손짓했습니다. 세 사람은 어둠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량 쪽으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항만의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항만 검색대의 교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재빨리 차량을 갈아탔습니다. 난민센터로 향하는 차가 출발했습니다. 열감지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스카는 무전기를 들어 후열팀에게 말했습니다. 철수하세요. 오스카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난민센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홍채 스캔이 완료되었습니다. 임시 등록증이 출력되어 나왔습니다. 받으세요. 직원이 등록증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등록증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건 기록 제출용 외장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보관함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법정 증언 보호 프로그램 등록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출 완료했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직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건강검진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가슴에 댔습니다. 학업 서류를 제출하고 임시학교 등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등교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학생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학생증을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민은 외신 본사와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자료의 이보 발행 시점을 조율했습니다. 해시값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검증이 끝났습니다. 본사 담당자가 화면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최강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지 협력선 철수를 상부에 알렸습니다. 수색망 해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최강은 마지막 영상 기록을 재생했습니다. 도연의 뒷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껐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청문회 준비팀이 도연의 증언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참관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도연은 증언대 앞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정리하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바닥에 찍힌 발자국 자국을 신발로 지웠습니다. 서아는 도서관 입구를 지나갔습니다. 새 이름이 적힌 학생증을 목에 걸었습니다. 책장 사이를 걸으며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카밀라는 이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내부 문건 그래프와 지휘 체계도를 공개했습니다. 기사가 송출되자 국제 여론이 확산되었습니다. 도연은 증언 녹화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이동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도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최강은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청문회 생중계가 화면에 떴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강은 모니터 전원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 밝았습니다. 도연은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진술서를 손에 들었습니다. 천천히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인된 자료 봉투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제출합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기록관이 봉투를 받아 서류 상단에 기록했습니다. 조선에서 배신자의 결말, 기록으로 남다. 그 문장이 서류에 새겨졌습니다. 도연은 증언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리도연의 탈출은 끝이 났지만 그의 증언은 이제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거대한 체제의 어둠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국경을 넘고 추적을 피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도연과 서아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한지민은 여전히 국경 너머의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최강은 평양에서 다른 이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탈출에 성공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증언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조선에서 배신자로 불린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리도연의 탈출은 끝이 났지만 그의 증언은 이제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거대한 체제의 어둠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국경을 넘고 추적을 피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도연과 서아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한지민은 여전히 국경 너머의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최강은 평양에서 다른 이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탈출에 성공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증언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조선에서 배신자로 불린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리도연의 탈출은 끝이 났지만 그의 증언은 이제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거대한 체제의 어둠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국경을 넘고 추적을 피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았습니다. 도영과 서한은 낯선 땅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과거의 무게를 짊어지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한지민은 여전히 국경 너머의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최강은 평양에서 다른 이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탈출에 성공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증언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갑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조선에서 배신자로 불린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